가 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증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한 주 너무 빨리 가죠? 예, 벌써 금요일인 게 안 믿겨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6월 이제 하순이에요. 그러네요. 절반이 끝났습니다. 벌써. 6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연준 FOMC 회의 기다리다 절반 가고 회의 끝나고 해석한다고 또 가고 순식간입니다. 이거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코베 가는 정도 수준으로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네. 정말 잘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참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주식만 해서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냐 하는데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을 불려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삶이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어요.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 얘기 있잖아요.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멕시코만의 이제 농부한테 어떤 사람이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다 어선들을 많이 사고 추가로 더 사들을 기업형으로 해라. 막 그렇게 그 컨설턴트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여유자작하게 놀면 되지 않느냐 네. 라고 얘기했는데 멕시코 어부가 뭐라 그랬대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는 얘기네. 아는 얘기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게 의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요. 시간이 진짜 6월달은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가 꼭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죠. 가끔씩 주변도 좀 돌아보고. 네. 네, 지금 이 순간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네. 매일매일을 즐기면서. 네,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 그리고 책과 아니면 자연과 더불어서, 저는 그 시골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새가 짹짹짹짹짹 거려요. 아주 심하게. 귀가 따갑도록 새가 지저귀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녁이 되면 개구리 때문에 귀가 아프고 아침은 새 때문에 귀가 아파요. 그런 삶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 삶, 어쨌든 나름의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KBS 출연 무사히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잘 했고요. 여기서도 항상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KBS 댓글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훨씬 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일단 응원을 막 해주면 방송국에서도 쫄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러지? 왜냐면 다른 사람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일단 뒷배경이 대단한가 보다 이러면서 일단 상당히 쫄거든요. 그 스튜디오 어떤가요? 어마무시하죠? 깜짝 놀랐어요. 천정도 안 보이죠? 높아가지고. 이런 게 바로 지상파 방송국이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무슨 수백 대 TV가 있고요. 뭐 인력들도 너무 많아요. 뭐 PD님, 작가님부터 해서 아나운서님도 뭐 대단하신 것 같고. 네. 하여튼 그 위압감이 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대단한 공중파가 지금 유튜브에 밀려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혁명이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신문사하고 방송국에 상당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올드한 거가 됐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변화에 선도했다는 것. 또 이것도 언젠가 바뀔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안 합니다. 유튜브 안 한다고요? 그럼 별로 안 해요? 그 뭐죠? 홀로그램? 무슨 그램? 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런 것들 주로 합니다.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인스턴트하게. 그렇죠. 우리하고 또 틀립니다.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틱톡 같은 게 요즘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기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틱톡 뭐 짧은 하라고 해서, 비디오. 그거 하라고 해서 몇 개 했는데 너무 재미없어. 혼자 잠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좀 안 맞더라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 세대들 따라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벅차요. 제가 어떤 한 남자 그룹 노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듣고 되게 좋아해 보려고 했는데 참 잘한다 하는데 따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잘 어렵더라고요. 가사 보고 한 3시간 연습하시면 아마 잘 될 것 아니야, 같아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속사포 랩이 나오는데요.
난 저게 외국어야 무슨 말이야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근데 뭐지 저게 했는데 가사하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럼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랩 하나 하실 수 있는 거 아세요?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랩 좀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잠깐 짧게 주말 특집으로. 뭐 제일 뭐 빠른 속사포 랩 중에 하나인 외톨이. 한번 해보세요. 뭐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스푼에 등을 쥐고 살아가는 바보 뭐 이런 거. 네, 뭔가 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연습의 결과입니다. 랩 같은 네. 건. 그 아이돌들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잘할 거는 수밖에 없죠. 그랬어? 했어? 예전의 모습과 뭐 근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증권 방송이 맞나요? 네. 아니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말이니까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네, 퇴근길에 네, 편하게 들으시라고. 맞아요. 노래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나침반님은 노래 실력이 상당히 출중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노래 실력이 출중해서 우리 저희 회사의 여성 분들께서 아주 막 홀딱 표현 잘못됐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막 반하는 수준의 그 노래 실력 가지고 아마 있습니다. 제 노래를 직접 들으신 적은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있어요. 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드디어 한번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제자리였습니다. 네, 그래도 0.09%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1.2%나 오르면서 1,01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8,8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3,6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2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7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6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41만 2천 명 나오면서 그 전주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네,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예. 네, 실업이 늘었다는 건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고용이 더 우려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금리가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네. 어제만 해도 1.57% 정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은 1.51% 정도대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뭐 성장주들이 오늘 많이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영래포 잔고는 또 많이 늘었습니다. 11일에 그때 연합인포맥스에서 말씀드렸던 게 5,500억 불 정도 쌓였거든요. 17일 기준으로 7,500억 불을 빠르게 돌파를 했습니다. 네, 단기 시장에서는 많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채 2년물 금리를 보면은 또 최근에는 또 0.21%까지 많이 오른 모양새입니다. 네, 3개월물은 지금 0.4% 정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0.04%인가? 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늘 카카오의 주가 상승은 정말 무서웠는데요. 엄청났죠. 시총 3위 굳히기를 끝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양새 네. 보니까. 저희 방송 듣고 사람들이 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 제가 우버는 없어진다. 한국에 우버는 못 들어온다. 카카오 때문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인포맥스에서 들었죠. 네. 인포맥 여기서 안 얘기,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다 얘기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이 좀 지나치게 밸류에이션 높죠. 네.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보면요. 일단 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된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제출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복 청약은 아마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 목표가를 28% 상향한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요, 카카오요. 카카오. 네, 근거로는 자회사 상장이 임박한 점,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론칭을 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구독자들 낙인 효과가 있겠죠. 네, 이게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나중에는 택시도 구독 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치? 택시 한 달에 한 달에 뭐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정액 요금 내고. 그렇지. 그럼 30만 원은 조금 비싸고. 아니야, 택시인데. 그래도 30만 원에 뭐 예를 들어 한 번은 거리에 상관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10회 이용 서비스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20% 깎아주고 10회 이용 서비스 딱 이런 거. 그러네요. 그럼 우리 택시 타고 부산 갈까?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욕먹- 그런 구독 서비스가 좋은 거는 일단 없던 수요까지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예. 평소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던 사람도 그렇지. 그런 구독 서비스가 조금 싸 보이면은 오히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택시 보고 처음에는 에이 이거 맨날 적자 회사 했는데 갑자기 띵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거 뭐야 우버가 이제 한국에서 잘 못 잡겠네. 우버가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버가 조금 싸긴 하지만 얘네가 이걸 다 잡아서 할인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거를 얘네들 뭘 할 거냐면 결국 저거를 할 거거든. 놀지 않고 끝없이 돌릴 거거든. 노는 시간을 없이 가동률을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리면 그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근데 그거를 IT 기술로 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카카오 택시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 한 지역에서 여기다 옮겨주면 또 다음 호출이 있대. 그 근처에서. 그럼 또 그 근처래. 또 그 근처. 뺑뺑이 그 안에서 그냥 뺑뺑 도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플랫폼의 힘이죠. 그렇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그다음으로 강세를 보였던 건 엔터주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콘서트 매출 당연히 정상화 기대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이 실적을 방어했던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관련 상품들 이런 매출들과 합쳐져서 실적 업사이드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엔터주의 2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요. SM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20% 16%씩 성장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하이브는 65% 37%씩 성장하고 JYP는 33% 67%, YG는 18% 127% 각각 굉장히 이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최근 카카오의 SM 인수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와의 협상 중에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연이 됐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최근에 하이브하고 합작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회사인 이제 BNX에 49% 지분 투자도 했고요. 그리고 YG 플러스하고도 협업을 했죠.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버스하고 V라이브 기존의 네이버가 갖고 있던 플랫폼을 합쳐서 이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아주 크게 만들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사들이 이제 플랫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이 아티스트들의 IP 활용성을 아주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오늘 인기가 많은 모습입니다. 이건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물건의 시대가 끝났어. 내가 보기에는. 사람의 시대야 다시. 무슨 말이냐면 물건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명품 정도를 갖는 거 외에 어떠한 물건도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물건이 귀하지 않아요. 저희 지금 이렇게 장비 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곳곳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가격이 절대 비싸지 않아요. 이 마이크도 옛날에 굉장히 비싼 마이크였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옛날하고 가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싸지면 싸졌지. 이 카메라 얼마 주고 사셨죠? 네, 좀 되죠. 네. 믿기십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혹시 300만 원이다. 믿기십니까? 지금은 30만 원에 팔아야 돼. 그렇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 예, 4K 옛날 거라 저거. 네. 또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빠지죠. 네. 어쨌든 그 뭐냐면 물건이 흔해진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 의미를 물건에서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이 물건을 가졌다고. 예를 들어 우리 양복을 입었다고 옛날에는 양복 근사하게 대단하다 했는데 이제는 양복도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거 아세요? 옛날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10년 전보다. 옛날에는 한 번 맞추면 한 돈 100만 원 내외? 그래서 바지도 하나 더 맞추고 그랬어. 왜 바지를 2개 3개 맞췄는지 아세요? 해지니까? 해지는 게 있는데 오래 입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니까 사서 굉장히 오래 입어야 돼.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절대. 요즘 젊은 사람 바지 2벌 사질 않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거든 입다가. 옛날보다 가격이 훅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폼도 더 나요 옛날 거보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옛날엔 라사라는 데서 동네 그 양복점에서 해줬잖아. 네. 그럼 그분들이 그 기술을 배운 게 20년 전 기술이라고. 통바지를 만들어주고 통 이거를 만들어주는데 요즘에는 그 큰 회사에서 디자이너, 전문 디자이너, 외국에서 교육받고 온 디자이너를 데리고 디자인을 뽑는 거야. 그러고 왕창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디자인 라인도 훨씬 더 뛰어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물건이 흔해진 시대예요. 그러면 자 이럴 때 나의 존재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서부터 나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명품에서 그 나의 존재를 찾는 거고 일부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것과 나를 동일시 어떤 동일한 감정, 하나가 되는 감정을 가지면서 만족을 얻게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존재나 연예인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됩니다. 와닿으시네요. 네. 네. 어제 KBS 축하드립니다. 첫 발을 띄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못 볼 수도 있어. 이제 다르게 팔려 나갈 수도 있어. 네, 네. 결혼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여러분, 이건 지금 농담으로 여러 가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투자도 그런 방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카카오 비싸다고 생각하고 네이버도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하이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누구? 연예인 누구? 누구를 하나 더 영입하면 아그라 뭐? 갑자기 생각나네. 마리아 그랑데? 아리아나 그란데는 원래 있고요. 저스틴 비버도 원래 있고. 네. 하여튼 하여튼, 슈퍼스타를 영입할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 마돈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영입해. 이런 사람을 영입을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를 흡수할 수 있는 쪽. 이거는 그리고 또 기억을 소환시킬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추억을 먹고 살거든요. 한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기 한번 나가 보세요. 그 동대문 옆에 있는 무슨 역이더라? 동묘역. 동묘시장이요? 예. 동묘시장 가보세요. 우리 가치 투자의 눈으로 오래된 옛날 구닥다리 제품이 5만 원, 10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팔려요. 네. 저는 내 눈에는 정말 죄송한데 거의 이건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집에 있으면. 근데 옛날 추억을 소환시키거든. 막 진짜 무슨 12석 저기 라디오 같은 거 있어요. 트랜지스터 12석 이런 거. 미칠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왜 아직도 저런 걸 쓰지? 근데 그런 게 돈 주고 팔려요. 왜 그럴까요? 추억 소환이에요. 거기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자기 옛 시절, 그래 내가 젊고 뜨거웠던 시절에 보았던 그거를 추억을 소환하는데 거기다 돈을 준다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가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TV에서 보면 복고 열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노래도 이제 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요즘에 다시 히트를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70년대생들이 주력이 돼서 그래요. 걔네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거든. 돈 많이 쓸 수 있는 대로 프로그램 편성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런 차원이고요. 네.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추억을 소환해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생각, 그 인간이 나의 존재의 존재성을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사치가 제가 보기엔 연예 사업이에요. 제가 점점 연예 전문가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엔터 산업만 가지고 한 10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가격은 비싸고 좀 문제는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는 싸지 않아. 그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싸지면 한번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가 보톡스일이 휴젤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했고요. 네. 장중에는 휴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4%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오히려 이걸 인수한다고 한 신세계는 소폭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신세계는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휴젤 인수를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 네. 이건 뭐 인수 추진 거의 뭐 공식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휴젤도 공시를 냈는데요.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당사 지분 매각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 백화점이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휴젤 지분 한 44% 정도의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고요. 인수 대금은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 뭐 거의 많이 됐네. 네, 신세계 그룹은 뭐 얼마 전에 이베이 코리아, 네. 이베이 코리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도 됐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휴젤도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M&A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옛날에 거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더 싸게 취급을 당했는데 그렇지 않 거인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제일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를 섹터를 고르자면 또 5G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하반기에는 이제 5G 기지국 투자가 많이 다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하고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수주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영국 보다폰과 5G 장비 공급 계약
얼마 전에 체결을 했고요.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 그리고 미국 1위 버라이즌과 체결한 계약도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추가로 국내 통신 3사도 하반기에는 투자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제가 들은 소식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잖아요. 음. 그러면 각 산업에 종사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그렇죠.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으면 딱 붙잡고 끝까지 뽑아내야지 예. 정보를. 최근에 뭐 통신 장비 업종에 근무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네.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그 통신사로부터 들었는데 23년도 정도 돼야 이제 투자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당연한 거 아닌가? 의견을 당연한데. 줬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미국 버라이즌이나 스프린트 그쪽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G 가는 거는 우리나라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투자 재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국내는 아닐 거예요. 지금 5G 깐 지 얼마인데 돈 뽑아야 돼. 본전 뽑아야 돼. 못해. 내가 제 판단은 근데 해외 미국은 좀 다르죠. 네, 그렇죠. 네. 미국이 아마 훨씬 빠를 것 같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사실 국내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5G 폰 산지 지금 3년째입니다. 그래도 주요 간선도로는 돼요. 그렇죠. 아니 5G가 터지긴 하는데요. 예전에 사실 기대했던 영화 또? 2초 만에 다운받기 이거는 많이 멀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믿어? 그 기다리고 다선전이잖아. 다선전. 그 옛날부터 한 2초면 다운 받았어. 한 10년 전부터. 와 무슨 뭐 100메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번개처럼 내려와요. 언제나 아니었지. 슬프네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성질 나왔습니다. 클레임 걸지 말아주세요. 통신사분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네. 네, 오늘 업종 하락률 1위는 은행과 보험업종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은행이 한 1.4% 정도 ETF 기준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보험도 1.2%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국채금리 떨어져서 아마 이렇게 성장주와 반대 모습을 걷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줬는데요. 네. 퀄컴과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반도체 호황이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팻 갤싱어 인텔 CEO가 이제 16일에 컨퍼런스에서 밝힌 언급인데요. 네. 파운드리 설비 증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밝혔던 내용은요.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위탁 생산 능력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안에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퀄컴에 대해서도 퀄컴은 통신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인텔은 컴퓨터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 새로운 기회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력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뭐 받았어. 내가 보기엔 정부로부터 뭐 받았어. 뭔가 인센티브를 받았어. 저거. 저 정도 하는 거구나. 네. 네. 예. 그리고요, 곡물 시장에 대해서도 캐나다 곡물업체 CEO가 좀 전망을 해줘서 언급을 전해드리면요. 앞으로 이제 미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4년 동안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캐나다 곡물업체인 비테라의 CEO가 밝힌 내용입니다. 네. 옥수수, 대두, 밀 등의 이제 최근 급등한 원자재들이 향후 2년에서 4년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곡물 가격 급등은 작년 하반기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재고를 쌓아두면서 촉발이 됐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전례 없는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도 이 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곡물 가격 급등은 특히 인플레이션에 고전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건 좀 걱정이네요. 저 어제 그 장 지글러 대담 글을 읽었어요. 어제 오늘. 딴 건 몰라도 난 곡물 투자는 앞으로 안 할래.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죄악이야. 그뭐 이상한 병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병이요? 안 먹으면은 얼굴에 구멍이 나는 병이 있어. 너무 끔찍하더라고. 너무 끔찍해.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그냥 다 함몰돼요. 얼굴이 다 틀어져 버려. 그게 실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그래서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물론 좀 옛날 얘기긴 해요. 2014년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하나의 꿈이 생겼는데 나이 먹어서 우리 이 도기마을 분들이 아주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국제 기아 단체 같은 거에 대규모 스폰서를 해주든가 뭐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너무 놀랬어. 그런 병이 있다는 거 보고
몰랐어요 저는.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뭐 구멍이 얼굴에 이렇게 구멍이 막 이렇게 다 뚫려 막 광대뼈가 다 주저. 주저네요. 끔찍해. 나 사진 보고 죽을 뻔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병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백신 접종 소식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일단 완벽하게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는 1,423명을 오늘 오전 기준으로 넘었고요. 네. 인구 대비 한 28% 정도 달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중국도 빨라요. 중국도 일주일에 1억 맞았대. 미쳤어. 일주일에 1억. 듣고도 안 믿어져.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오니까 저거 사실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어쨌든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맞이하고 네. 아주 편안하게 쉬시고 아주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오가 화질이 해를 걷어갈수록 조금씩 나아지지 않습니까? 네. 댓글을 보니까 네. 거의 조선시대 같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또다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건 4K가 아니고요. 네. SD 영상이라서 네. 다음 주부터 4K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4K는 한번 언제 올라가지? 한참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말에 저희 오디오와 비디오의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의 주식 투자 실력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